네, 이번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 그 결과에 대한 양측의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추후 협상을 이어갈 논의의 틀은 마련했지만 합의 이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셈법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폼페이오 방북 성과를 비롯한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북한 비핵화에 여러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어제 그 기사를 접하고 저도 이제 관련 기사를 작성해 봤는데 일단 타임테이블은 그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 타임테이블의 구체적 성과가 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를 마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까지 뭐 국내 전문가들 분석들을 보면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공허하게 했는데 그래서 당장 다음 주 12일부터 이번 주죠. 12일부터 미군 유해 발굴 관련된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했다. 그러니까 비핵화 후속 협상 2라운드가 곧 시작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된 평가다. 아마 폼페이오 장관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범위에 대해서 북미 양측이 긴 대화를 밝혔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 어떤 북미 간에 좀 생각이 다른 게 아닐까요? 사실 북미 간의 생각도 다르지만은 기존까지 얼마 전까지 CVID라는 용어를 했는데 지금 FABVD라는 Finally Full Verifiable Denuclearizations이라는 했는데 사실은 뭐 한국말만 차이지만 큰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이 CVID나 FAVD는 북한으로서는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인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우선주의입니다. 비핵화를 하면은 모든 걸 북한의 미래가 밝아질 수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어제 그 단초가 나타났었죠. 김영철 부장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이 그 내가 그 신경 쓸 얘기가 이야기가 많다. 그러니까 나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신경전을 펼쳤는데 예. 북한은 기본적으로 CVIG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체제안전보장을 구체적 수단을 먼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단초를 내놓겠다.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의 우선주의로 먼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체제안전보장이자 그러니까 손바닥과 손등과의 차이죠. 뒤집으면 체제안전보장이 되는 거고요. 예. 손등을 보이면 비핵화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등을 먼저 내놓든지 손바닥을 먼저 내놓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이제 외무성 그 담화문 발표에서 미국 측의 입장 그리고 태도에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었을까요? 그 성명서를 보면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반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저녁 한 10시 좀 넘어서 외교부 대변인 담화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에서 종전선언이란 부분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표현에 그 담화문에 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종전 65도를 맞아서 종전선언을 요구했는데 예.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이거를 거절을 했다. 그런데 이거는 북미 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 사항이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제 굉장히 놀랬던 거는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아주 우리가 날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도쿄에서 있었던 한미일 외교장관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강도라고 하면은 그럼 전 세계가 강도냐 예.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기도 했죠. 예, 폼페이오 장관, 뭐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으면 전 세계가 강도냐 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 미국 측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의 북한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크게 한 3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북미 협상, 북미 간의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트럼프 정부가 미국 언론이라든가 미국 그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미치겠다, go nut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 굉장히 우리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국의 어떤 악화된 여론
의식할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미국이 원하는 성과가 아직 손에 쥔 게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크게 봐서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전통적 시각에서 보면은 전쟁이 끝났는데 왜 한반도에 미군이 남아 있느냐? 예. 사실은 미군이 들어온 거는 한국 전쟁 때문에 들어왔고 그 반대급부로 인민해방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1958년도에 중국은 철수를 했는데 왜 남아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굳이 그 일단은 미국이 선언을 해버리면 미국이 그다음 카드를 굉장히 회담이 오래 걸린다라면 쓸 카드가 없겠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봐서 종전 선언을 대한 답변을 안 줬을 거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종전선언 요구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 1968년도 1월 30일 날 푸에블로 납치를 했을 때 그때 푸에블로 협상 그러니까 당시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이 당시 북한군 대위였습니다. 그때부터 종전선언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인데 미국이 답변을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 외교부 대변인 담화 성명에 그걸 툭 던진 거죠. 무엇보다 이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과연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결국 만나지 않고 불발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뭐 북한의 협상 전략일까요? 아니면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처럼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고위급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일정 공개를 우리처럼 뭐 정상회담할 때 우리는 청와대 일정을 알리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회담을 하고 이런 거 전혀 안 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과거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했을 때 6.15 정상회담도 오밤중에 사인을 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메시지를 본다 그러죠. 관계자들로부터 이렇게 친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럽니다. 아 이것이 우리한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회담을 이틀간 1박 2일 회담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선 두 가지 선물을 미국에 줬다라고 그 담화문에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선물이 뭐냐면은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 동창리 폐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후속 회담을 하자라는 선물 하나와 미군 유해 발굴에 대한 거를 협의를 했고 12일 날 판문점에서 이 회담을 열자라는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왜 미국 당신들은 우리한테 그에 합당한 선물을 안 내놓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미스매치가 되다 보니까 합의가 아니르다 보니까 아마 그 북한 당국자들에서 그럼 김정일 위원장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차단막을 썼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만날 계획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면이 안 서기 때문에 이렇게 밝힌 거겠죠? 그렇죠. 어제 갑자기 당초 기자들은 6명의 동행 기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뭐 미군 유해 송환이라든가 같이 되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평양 시간으로 밤 늦게 떠나지 않겠냐 이런 추론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제 평양을 떠나서 도쿄로 날아갔죠. 오후 4시. 그러니까 출발 설명도 없었습니다. 출발 설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날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도쿄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미국 언론 평가가 아주 혹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북미 양측의 이런 팽팽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대화의 틀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담화문 내용을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심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종의 목리를 물었고 불평불만을 표시했지만 이 대화의 판을 깨질 않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 근거가 두 가지로 나타났죠. 일단은 비록 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영철 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거의 교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양국 간에 그 최고 지도자 간의 또 한 번의 친서가 오고 갔습니다. 내용은 뭔지 몰라도. 그리고 예. 세 번째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워킹그룹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미측 대표나마 성김 예. 그 주 필리핀 대사가 될 것 같고요. 북한은 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될 가능성이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미 양자회담에 직접 양자회담의 대화체 논의의 틀이 마련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전문가들도 굉장히 그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판이 깨졌다 그래서 과거의 형태로 해서 군사 도발을 재개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과연 이제 언제 어디서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2일 날 만나죠. 예, 일단 향후 움직임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